혹시 당신의 기억이 틀렸다고 누군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었어. 너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다 너 생각일 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가 오해한 거지. 처음에는 사소한 일입니다. 어제 나눈 대화의 세부 내용, 약속했던 시간, 함께 본 영화의 장면. 작은 차이쯤이야 누구나 기억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과민한 걸까? 내가 문제인 걸까? 결국 당신이 서 있던 현실이라는 땅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토록 교묘하고 위험한지, 그리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1938년 영국의 한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패트릭 해밀턴이 쓴 연극 가스라이트,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을 배경으로 한 심리 스릴러였습니다.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섬뜩합니다. 남편 잭은 아내 벨라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는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 물건을 뒤지고 집안 곳곳에 물건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집안의 가스등 밝기를 조금씩 어둡게 만듭니다. 벨라는 느낍니다. 불빛이 어두워진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당신이 착각하는 거야. 벨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분명 어두워졌는데 남편은 변함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녀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자신의 감각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건 아닐까? 남편은 계속해서 그녀의 기억을 부정하고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결국 벨라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 연극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44년 할리우드에서 게슬라이트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이후 심리학 용어로 자리잡게 됩니다. 가스등. 19세기 집안을 밝히던 그 작은 불꽃은 이제 누군가의 현실을 조작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은유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용어가 처음부터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심리학자들은 이 단어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의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방법, 폭력도 협박도 아닌 현실 자체를 다시 쓰는 방법.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현실 인식, 기억,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행위입니다. 가스라이팅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부정입니다. 그런 일 없었어. 이 말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확신에 차서 반복됩니다. 피해자가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까지. 둘째, 기억의 왜곡입니다. 가해자는 과거의 사건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런 적 없어. 내가 지어낸 거야. 처음에는 피해자도 저항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기억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감정의 무시입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래? 피해자의 감정은 과장되고 비합리적이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권력의 비대칭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신뢰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연인, 부부,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이미 의존하거나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피해자는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입니다. 기억의 차이, 의견의 불일치,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죠. 그래서 피해자는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작은 점점 커지고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현실 감각이 흔들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해자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현실 자체를 다시 쓰려 합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다릅니다. 내가 기억하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느끼는 감정은 비정상이야. 피해자가 의심하는 것은 상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교묘한 이유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싸우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더 이상 연극 무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한쪽은 명백히 상처를 줬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이었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피해자는 자신이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오해한 거야.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직원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지시받은 내용인데 자신이 잘못 들은 걸까요? 또 다른 경우 상사는 직원의 성과를 계속 평가절하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직원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조직과 사회 구조에서 가스라이팅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집단, 조직, 심지어 사회 전체가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예민하다, 문제가 있다고 낙인 찍는 경우 피해자는 고립됩니다. 자신의 경험이 현실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과는 다릅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듭니다. 중요한 것은 가스라이팅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타인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직의 문화, 사회의 구조, 권력의 불균형이 가스라이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아랫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래, 너는 아직 몰라서 그래라는 말이 반복되면 젊은 직원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별, 나이, 직급,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클수록 가스라이팅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미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제 개인 간의 심리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권력과 신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가스라이팅의 피해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 초기 혼란입니다. 피해자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분명히 이랬던 것 같은데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의심을 접습니다. 아직 자신의 기억과 감각을 믿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기 의심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억력이 나쁜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확신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 단계, 현실 감각의 붕괴입니다. 이제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느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결정에서 상대방의 확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맞아? 내가 이상한 거야? 네 번째 단계, 의존입니다. 자신의 현실 감각을 잃은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가해자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가해자만이 진짜 현실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무능하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가해자 없이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떠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피해자에게 가혹합니다. 마치 피해자가 약하거나 어리석었다는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약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떠나는 게 맞을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내가 틀렸다면 어쩌지? 이런 의심이 피해자를 묶어둡니다. 게다가 가스라이팅은 신뢰관계에서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를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할 리 없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거야. 가스라이팅의 가장 잔인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의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은 개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고 싶어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인간적인 욕구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상처를 남깁니다. 욕설은 기록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내면에서만 일어납니다.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더 고립됩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나만 이상한 걸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가스라이팅은 실제 하는 심리적 폭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를 지키는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 나의 감정과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당신의 기억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때로 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현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혼란, 불안, 자기의심,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의 현실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1938년 어두운 무대 위에서 가스등이 깜빡이며 한 여성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이 틀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감각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현실을 지키십시오.